2000년 4월 12일 오후 4시 25분경 이천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저 여기 건강원인데요. 지금 동네 사람들끼리 칼부림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거기가 이천 시내에 있는 건강원인데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 앞에 엄청 몰려 있었습니다. 인파를 겨우 물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가게 내부가 피로 낭자한 상황이었고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가슴 부위에 칼을 찔려 피를 흘린 채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그런데 말이죠. 더욱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네? 피해자가요? 뭐야, 피해자가 또 있어? 네, 건강원에서 200m 떨어진 길가에 또 다른 남성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와 목에 칼로 여러 차례 찔려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도 칼에 찔린 분이 있었다고요, 또? 입이. 아니, 시내 한가운데 그것도 대낮에 살인. 같은 시기에? 그럼 이제 한 사람은 건강원이고 한 사람은 길가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 두 상황의 범인은 같은 사람이 맞나요? 네, 당시 가게에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가게 주인이랑 주민 몇몇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을 직접 봤다고 했고요. 길에서 발견된 피해자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범인이 칼을 들고 도망가는 남자를 쫓아가더라는 얘기를 듣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범인이 쫓아가서 그 노상에서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찔렀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 대체 건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그게 가게에서 화투판이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화투판. 고스톱 치다가 실갱이가 벌어져가지고 살인까지 벌어진 거예요? 시내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차를 마시다 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는 몇몇이 모이면 가끔 화투를 치고 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날엔 5명 정도가 그 판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 어쩌다 살인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 혹시 개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 개평 알죠. 개평. 화투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딴 사람이 재미를 쳤으니까 막 판돈을 좀 이렇게 떼어주는 거. 개평이라고 하잖아요. 설마 그럼 개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친분으로 했으면 얼마 안 됐을 텐데 돈도. 맞습니다. 그날 개평을 누가 가져가네 만에하는 문제로 싸움이 났다고 했는데요. 그 개평으로 주기로 한 돈이 어이없게도 2,500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휴, 참.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말이죠.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돈 2,500원 때문이었다고요? 네, 그 판에서 두 사람이 돈을 잃었는데 서로 2,500원을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건강원 주방에 들어가더니 개 도살용 칼을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분이 칼에 찔린 상태였는데 어머. 개평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이 도망갔다고 했고요. 그 뒤를 쫓아가 다시 칼을 휘두른 거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렇게 화투를 칠 정도면 다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 2,500원 때문에 목숨을...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가게에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화투판에 5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안에 같이 있었고 건강원 주인도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이 칼 든 한 사람을 말리지 못했던 거예요? 범인 눈이 순간 돌더랍니다. 살기를 품고 갑자기 막 달려드니까 다들 말릴 엄두도 못 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요, 당시에 이천에 살고 있던 50대 천 씨였습니다. 근데 이 천 씨는요, 절도와 폭행으로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교도소만 몇 7번. 번이요? 네. 상습범이네 그냥.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천 씨는 저한테만 이미 2번이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시내의 우범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천 씨가 출소 후에 시내에서 간간히 붕어빵도 팔고 구두 닦기를 하고 있어서 가끔 제가 찾아가 지켜봤는데요. 살인을 저지를 무렵엔 천 씨가 건강원에서 개 사육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러면 본인이 일하던 가게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네요? 야, 그래서 순식간에 개 도살용 칼을 들고 나와서 그래. 아, 참. 근데 형사님들이 평소에도 예의 주시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뭐가 없어졌다 하면 천 씨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한 편이긴 했어도 눈빛이 매서운 편이었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툭하면 사람들이랑 싸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천 씨랑 마주치는 형사들은 지켜보고 있으니 잘 살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곤 했었습니다. 진짜 우범자였네. 네. 이미 뭐. 시한폭탄이네, 시한폭탄. 모두가 천 씨를 주의 깊게 보던 중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걸 어디 가둬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매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천 씨가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로는 인근 야산 쪽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수사팀 수십 명이 그 뒤를 쫓아갔고 저는 천 씨 집으로 바로 갔는데요. 집안에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지도 않고 급히 뭘 챙겨나간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선 집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어딘가로 도망간 거네요. 산으로 도망가서 그 길로 그냥 다른 데로 사라진 다른 거네요. 데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수중에 가진 돈도 없을 거고 갑자기 도주한 거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천에 또 비상이 걸립니다. 야, 이거 불안하네.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게요. 이번엔 또 뭔데요? 살인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네? 건강원에서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건강원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시내 주점에서 주인이 누군가에게 칼에 찔렸다는 신고였습니다. 또 칼이에요? 신고자인 옆 가게 주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천 씨가 한 짓이었습니다. 불안하다니까요. 어머. 진짜 이거는 미쳐 날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산으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거기 그러면 사건 현장에 또 와서 그 근처에 와서 네. 주점에서 누군가가 나오길래 봤더니 건강원에서 일하는 천 씨였다고 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피 묻은 칼까지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했고요. 그 주점 주인을. 근데 본인이 왜 씩씩거려? 아니면 혹시 그 주점 주인도 건강원에서 같이 화토 치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자리를 떴던 주점 주인을 천 씨가 뒤쫓아가서 진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칼에 찔린 상태였는데 이웃에선 비명조차 못 들었다고 했거든요. 방언도 없는 걸 봐서는 잠을 자다 갑자기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니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또? 둘이 알던 사이였습니다. 2년 전에 천 씨가 이 주점 앞 노상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자리 문제로 두 사람이 자주 다투는 걸 이웃들이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가끔 마주치면 서로 시비가 종종 붙었다고 했고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재미로 화토 치다가 개평 2,500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도 너무 황당한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2년 전에 다퉜던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또 살인을 저질러요? 야 이게 대체 무슨 맥락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게 참. 이거 전형적으로 이거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지는 연속살인입니다.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수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쇄살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의 휴지기가 있어요. 잠시 냉각기라 그래서 네. 어떤 기간이 지나고 또 범행이 이어지는데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1시간도 안 돼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정말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계속 살인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벌어졌던 살인 말고도 네.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계속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전 일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과거 어느 시점이든 깊은 원한 관계든 아니든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무차별 지금 막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야, 설마 그 직후에 또 그 신고가 들어온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나마 천만 다행. 잠잠합니다. 그런데 형사님들을 바짝 긴장케 할 만한 게 천 씨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천 씨의 집에서 낡은 도표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일기처럼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절도나 폭행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출소 후에 승려 행사를 하면서 전국 팔도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며 간간히 숙식을 해결했던 것 같고요. 사찰을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내용 대부분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써놓은 겁니다. 문제는 앞서 살인과 미수에 그쳤던 그 세 사람의 이름도 거기에 같이 적혀 있었고요. 와 진짜. 휴대전화도 없었고 가까이 지내는 지인도 없어서 일단 노트에 적혀있던 주소지로 수사팀 모두가 흩어져서 천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CCTV 이런 것도 없고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에 도움될 만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죠. 일단 개표 2,500원 때문에 갑자기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어디 멀리 도망갈 만큼 뭐 돈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막 너무 불안한 것이 뭐냐면 본인과 조금이라도 다퉜던 사람들의 이런 나쁜 기억들을 다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3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에 적혀있는 이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살인을 저질까 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습니다. 어머. 형사님들이 백방으로 천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던 그때 이 형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떤 전화죠? 이천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제천으로 발령받아 갔는데요. 인근 사찰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져 수사 중인데 아무래도 살인사건 같고 그 범인이 천 씨 같다고 하는 겁니다. 대천까지 갔군요. 얘가 이제 출사하고 나서 승려 복장을 그쵸,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후배 형사님이 아무래도 범인 천신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 단서가 있었을 텐데 출동하자마자 현장이 좀 이상했나 본데요? 맞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방이 마치 미실처럼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닌데다 마치 두 사람이 격렬히 싸우다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2명이요? 사망한 사람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한 분들은 또 누구였어요? 여성이었고 절의 기도차 북부 가는 보살이었습니다. 한 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아이고. 두 여성 모두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목엔 자창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혈흔이 온 방 안에 낭자해서 마치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사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누군가의 입에서 천 씨의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장이 끔찍했으니까 마치 그 사망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천 씨 이름을 꺼낸 거예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1년 전쯤 천 씨가 그 절에서 잠시 묵을 수 있게 소개해 준 분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이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천 씨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천 씨가 사망한 여성 중 한 명을 언젠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야, 살인을 예고했다고요?
아니 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천 씨가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절에서 받아준 거였는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기거하던 보살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살 한 명과 큰 싸움이 났는데 그때 서로 주먹이 오가면서 천 씨의 고막이 터졌다고 했고요. 결국 그 일로 3일 만에 천 씨가 그 절에서 쫓겨나 소개시켜줬던 주지 스님을 찾아와 험한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싸웠던 그 여성 중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고요. 관련도 없는 죄 없는 여성 한 명을 더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겁니까? 이천에서 살인을 저지른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사흘 만에 4명이 목숨을 잃고 그나마 공격을 당한 한 명은 간신히 이제 살아난 상황이에요. 네. 야, 이거 정말 노트에 적어놓은 이름을 다 찾아다니는 모양인데요? 아유. 그러니까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 노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갈 줄 알고 그 뒤를 쫓냐 이거죠. 천 씨의 행방에 대한 그 답은요. 의외로 천 씨의 그 낡은 노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온통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 보였던 그 기록 중에 유독 자주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떠올려서 거기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주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한복집 사장 이름이 자주 적혀 있었는데 찾아가서 물어보니 천 씨가 몇 년에 한 번씩 절에서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사러 왔었는데 올 때마다 행색이 안 돼 보여서 사장님이 밥도 사주고 돈도 손에 조금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하기 며칠 전에도 천 씨가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줬던 분이네요. 베풀어준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한복집 사장님이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따뜻하게 대해줬으니까. 네. 왜 찾아왔대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행색이 말이 아니길래 요즘 어디서 지내냐고 물었더니 서울역 쪽에 있다고 하고는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쪽에. 그러면 노숙인들 사이에 숨어 있었나? 그럴 수도 있죠. 야, 서울에 왔으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그 원한을 품은 그 사람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복집 사장님한테 또다시 천 씨가 나타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희는 그 길로 서울역과 인근 종로 무료 급식소까지 뿔뿔이 찢어져 노숙인 행사를 하면서 잠복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형사님의 전화가 또 울립니다. 야, 이거 전화 왔다고 할 때마다 야, 이거 가슴이 철렁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벌어진 현장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다니니까. 네. 이건 누군데요? 한복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방금 천 씨가 한복집에 왔다 갔다며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서울에 있긴 하네요. 서울에 있네. 그러니까 가면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혹시나 하고 약간 기웃거렸을까요? 형사님들은요 곧장 한복집 주변을 돌면서 천 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천 씨가 이 형사님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수갑을 채우기엔 또 너무 멀리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일 정도면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 멀다.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차를 타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천 씨를 찾고 있었는데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에 반대편 인도에 천 씨가 걸어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참. 8차선 도로 맞은편. 맞네요. 눈에 보이는데 멀죠. 8차선 도로니까. 유턴해서 돌아가면 놓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세우고 도로로 뛰어들었죠. 중앙선을 넘어 달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눈치채고 바로 도망가죠. 그럼요. 아니 근데 간절한 마음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8차선을 가로지를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 씨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육상부 출신이거든요. 그땐 선수 때보다 더 빨리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천 씨랑 가까워지는 순간 바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는데 천 씨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때 제 바지가 다 찢어지고 다리랑 무릎이 쓸려서 피 범벅이 될 정도로 둘이 길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본 시민들이 싸움이 난 줄 알고 112에 신고를 해서 인근 파출소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고요. 끝까지 발악을 했나 보네. 그랬나 봐요. 네. 대체 사정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싸움 난 줄 알겠어요, 진짜. 그렇죠. 수갑을 채우고 몸수색을 했더니 이천에서 범행 때 썼던 개 도살용 칼이 가슴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갖고 다녔어 그걸? 네. 만약 그때 못 잡았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아찔했었습니다. 아니 그 범행용 칼을 계속 들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형사님하고 몸싸움을 했잖아요. 형사님도 큰일 날 뻔하셨는데. 형사님도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아우. 아니 그러면 이제 천 씨를 잡았고 이미 천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수두룩빽빽하고 왜냐면 그 건강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천의 제천 사건까지 순순히 인정을 다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살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아주 뻔뻔한 답이 돌아옵니다. 뻔뻔해? 뻔하다? 뻔뻔하게 나왔다면 다 피해자 탓했겠죠. 뻔하잖아. 아 진짜? 핑계 대는 거죠 또. 본인이 죽인 게 맞는데 자긴 잘못이 없다면서 죽을 분들이 죽었다고 악을 썼습니다. 서울에서 죽일 사람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몇 명 더 죽였어야 했는데 금방 잡혔다고 아쉬운 듯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진짜. 정말 정신 나갔네. 아니 무슨 이게 미션이냐고. 끝내지 못했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서울에도 목적이 있었네. 어우 소리 끼쳐. 사람 죽이러 온 거지. 그래서 저희가 다 됐고 지금까지 한 거 다 적어보라고 하고 백지 4장을 천 씨한테 줬는데 한참을 쓰다가 종이가 모자랐다며 몇 장 더 달라기까지 했습니다. 총 11장을 써냈는데 그 사이에 살인을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까지 모두 적어냈었습니다. 11장을. 이야. 11장이 웬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살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였어요? 자신의 오촌 조카라고 했습니다. 조카요? 오촌 조카. 아 참. 아 친척이잖아. 천 씨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 사촌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촌형이랑 아버지가 싸우다가 아버지가 다쳤는데 그 후로 몸져 누우셔서 돌아가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사촌형도 일찍 사망해서 그 자녀인 오촌 조카에게 대신 복수하려고 조카 직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출근 안 했는지 계속 자리에 없어서 종일 기다리다 포기했다고 했고요. 어머. 기가 막히다. 야. 이게 뭐냐. 이미 사망한 사촌형을 두고 그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죽인다고요?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천 씨가 50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 무려 45년 전 일이잖아요. 5살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그 5살 때 그거를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 키워나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소위 대상이 전치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나 뭐 친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이상심리에서 발달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형사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 막 이러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남 탓이네요. 다 남 탓이야. 이 모든 게 시작이 개평 2,500원 때문에 시작돼서 살인까지 네. 다 지금 데스노트까지 네. 나오고 야 믿기질 않는데 야 죄값은 얼마나 나왔나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근데 사형은 제가 그 우리가 용영하면서 처음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예. 그러네. 그렇다고 피해자나 유가족들한테 이게 무슨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네. 사람이 되죠. 죽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복역 8년 후에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평소 자기한테 잘 해주지 않는 교도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요. 그 건 때문에 면담을 받으러 가던 중 또 다른 교도관 배를 주먹으로 때려서 징역 10개월을 더 받았습니다. 아휴. 진짜 막갑하구나. 사형수니까 뭐 징역 10개월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진짜 범죄자는 또 보다 처음 보네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이가 없네. 어찌됐건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파악을 해서 체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노트에 적힌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즐겨봐 이 채널.